원주의 한 대학이 도내 처음으로 오늘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학 측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평창군이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정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춘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버스 공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 의회 의장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상대 당에서는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관련자를 제외하고도 한 달 넘게 도내에서 추가 경로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원을 제외한 도내에서는 지난달 17일 강릉 40대 여성이 서울과 원주 등을 오간 뒤 확진 판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끊겼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 14일 1,2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85명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해외 입국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었고 철원에서 확진됐던 70대 여성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치료 중에 숨지는 등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대학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대면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면 강의 첫날부터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대학 측은 대면 강의를 하루 만에 다시 중단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 강의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2m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교수도 마스크를 착용했고 강의실에는 10명 이내의 소수 인원뿐입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전원 동의하에 30명 이하의 강좌에 한해서만 현장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역 속에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안심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대면 강의로 해가지고 학생들도 보고 교수님도 직접 보면서 이제 직접적인 수업 받고 실습도 하면서 컨펌도 직접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그런 점이 편했고요. 대학 측은 미대, 한의대, 간호대 등 실험 실습이 불가피한 전공에서 대면 수업 요청이 많아 대면 수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을 연장한 데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학 측은 대면 수업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대면 강의를 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적극 부응해서 5월 5일까지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대면 강의를 진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대면 강의를 재개하려던 타 대학들도 온라인 강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오늘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지난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된 새학기 온라인 개학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온라인 개학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포함한 도내 초중고 재학생 16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습니다. 대부분 초등 저학년은 EBS TV를 통해 수업을 받았지만 초중 고 학생들이 모두 원격 수업에 참여하면서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 학습터의 접속량이 크게 증가해 일부 버퍼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지역 개발에 직결된 문제라도 군유지를 함부로 매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창군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은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지 등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를 시행사에 매각하기 위해 평창군이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역개발보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한 조례의 본래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업 유치적인 측면에서는 평창군이 지역 발전이라는 부분에서는 모두 다 공감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통해서 아쉽게 이제 부결이 된 부분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회의 질의에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군유지는 전체 사업 부지 가운데 약 40%인 8만 7천여 제곱미터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상황. 평창군은 공개 입찰로 진행할 경우 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이 부결된 만큼 업체 측과 협의해 새로운 개정안 마련 등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 일대 군유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시내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휴업 신청을 한 데 이어 춘천에선 이참에 완전 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시민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운전대를 놓고 도로 위에 섰습니다. 이들은 춘천 시내버스 문제 해결책이 완전 공영제뿐이라며 춘천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완전 공영제 지난해 초 시민 공영제를 내세운 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했지만 현재 직원들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할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운행을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노선권, 사업권, 공익 차원에서 조건 없이 양도하겠다. 2018년도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재수 춘천시장의 결단만 남은 것입니다.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시내와 마을버스 노선에는 전세버스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시민들은 버스가 아예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큽니다. 시내버스 하루 파업이래가지고 불편하신 점 없으셨어요?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나왔네. 집에서 그랬더니 지금 여기 와보니까 이러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버스 공영제와 노선 복귀를 약속하는 등 시내버스 문제는 큰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춘천 시민버스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춘천 시내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가 급진전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변기섭 횡성군 의장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변 의장은 지난 18일 저녁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석한 전직 공무원 A씨를 폭행해 안면부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변 의장은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민주당 소속인 변 의장은 더 이상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은 물론 의장직에서도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컴퓨터가 전달됐습니다. 청소년 육성회 원주지구회는 오늘 원격 수업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를 지원해달라는 원주교육지원청의 요청을 받고 8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10대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격 수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도로공사 강원본부 등 공공기관들의 PC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5월 행사를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합니다. 원주시는 매년 5월 5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던 어린이날 큰잔치를 취소한 데 이어 8일 어버이의 날 행사와 15일 스승의 날 행사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1일로 예정됐던 원주 부부축제도 취소하며 아동 한마당 축제와 원주 청소년 축제는 오는 9월로 연기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캠페인과 지역사회 집단 감염 차단 노력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종료된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원주 DB 선수들과 감독이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허웅은 KBL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된 팬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인기상을 수상했고, 팀을 공동 우승으로 이끈 이상범 감독은 감독상을, 비선수 출신으로 팀에 합류한 김훈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쉽게 MVP를 놓친 김종규는 베스트 5에, 외국인 선수 오누아쿠는 수비 5걸에 선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미사를 진행해오던 천주교 원주교구가 오늘부터 현장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자는 현장 미사에 참여할 수 없고, 현장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신자는 입구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또 미사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체됩니다. 천주교 원주교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53개 본당에 각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도내에는 없어서 장애인들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수도권 3곳과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전북 한 곳씩 전국 8곳에서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공단 본사가 있는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 달 이내 면허 취득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도내 장애인들은 2달에서 석 달 이상 대기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점진적으로 센터를 늘려가고 있지만 당분간 도내에 개설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바깥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이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휴관이 장기화돼 집에만 머무르는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집안 소독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법 등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복지관은 반응에 따라서 인터넷 방송 정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3월 2일에 출시한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2달의 시범 기간을 마치고 5월 1일에 본격적으로 발행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일반 신용 체크카드 결제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